자유학년제가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잘 못 풀더라. 항상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석을 보는 그 순간 중학수학이 뚫린. 안녕하세요. 안현선생입니다. 오늘은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 학습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좀 유일하게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검색해 본 결과 2022년도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자유학년제는 1학기와 2학기에 전부 지필고사가 없는 이제 상황이 자유학년제고, 그 안에 1년 동안 뭐 진로 탐색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로 체험이나. 그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2개 학기를 시험 없이 대부분 이제 지내왔는데, 내년부터 2022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는 1학년 1학기에 시험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시험을 치고 1학년 2학기에는 뭐 진로 탐색 뭐 이런 쪽에 이제 기존에 했었던 자유학년제와 같은 그런 학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이야기를 좀, 예비중학교 1학년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예비중학교 1학년 11월, 2월 학습 방향, 뭐 주의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게 이제 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면 적어도 학습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정리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이니까 이제 11월, 2월에 걸쳐서 한번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겪는 일인데,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2월에 테스트를 하러 하거나 아니면 신학기 3월 들어가기 전 2월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 시기에 이제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경우도 꽤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안 좋은 경우 좀 이때까지 교육 방향이, 학습 방향이 조금 잘못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잘 못 풀더라.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예비중학교 12월쯤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기 전에 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선행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고등상을 1회 완료 된 상태로 이제 중등과정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회 된 완료 상태로 테스트를 보러 왔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 중학교 1학년 올라갈 학생이 지금 가장 실력이 좋아야 하는 부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준비되는 게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상이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은 별로 거의 없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잘 이해한 학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못 푼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고등수학은, 특히 고등수학 4은 중학수학의 1학기 부분을 대부분 커버하죠. 커버하고 고등수학 내용이 7, 80%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공부했다라는 말은 중1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이 고등수학 1을 사항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비중학교 1학년이 그죠? 1학년 1학기 거를 테스트하는 게 더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대신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예비 중1에게 고등수학 사항을 테스트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테스트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선행학습하고 있는 부분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였는데, 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에 있는 6학년들은 지금 6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년에 예비 중1 학생,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 이 시기에 12월이면 한 2번 정도 학습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인 겁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것만 공부한 학생과 고등수학 4학년까지 공부한 학생 혹은 다른 뭐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한 학생이나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한 학생이 테스트하러 왔을 때 제 비교 대상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중학교 1학년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비교 대상인 거예요. 이 학생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10년, 15년, 14년 동안 제가 테스트했던 결과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중학교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몇 번 회독을 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나쁜 게 아니다. 어떤 교재를 써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30문제를 치게 되고 상, 중, 하 10문제씩 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홈테스트하고 같은 형식의 시험입니다. 물론 시험지는 다르지만 이렇게 쳤는데 이 학생이 몇 개를 맞췄느냐 30개 중에 9개 맞았어요. 9개 9개 혹은 10개 이 이상 못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자, 이 상황을 자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자, 이 학생을 두고 과연 상식적으로 이 학생이 중1-1을 학습한 지가 오래되어서 과연 이 시험을 못 친 거냐. 그럼 이 학생은 오래됐기 때문에 못 쳤지만 고등수학 4은 잘하는 학생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1은 못하는데 4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중1-1을 실력이 없는데 고등수학 잘 못한다라는 말은 중1-1을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 중1-1에서 알고 넘어야 가야 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속해서 중2-1에 대한 내용도 의심해 보는 게 상식적인 거고 중3-1 성적도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2월 혹은 2월에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위계성 학문이니까 물론 좁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1 해야 되고 중2
중3 그 위에 고등학교까지 쌓아 올라가야 하는데 중1-1 성적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중1을 다시 해야죠. 위에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학생의 학습 역량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1을 다시 시작해서 기초부터, 그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쌓아 올라가야죠. 시간이 6년이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데. 근데 결국 그런 학습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집에서 회의를 했겠죠.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생이 중1이겠지만 이 학생들만큼 성적이 올라갔을까라고 예상하긴 힘들죠. 이 중학교 1학년 거에 대해서 두 번 본 이 학생들의 성적은, 그죠? 30개 쳤을 때 이 당시에 이 학생들 성적이 한 25개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학생이 실력이 없는 거고 이 학생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학생 잘못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이 학생이 6학년 말에 고등학교 거 1학년까지 이렇게 봤다라는 말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중학교 걸 봤다는 말이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6학년 것까지 다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기가 뒤로 갈수록 이 진도에 맞추려면 초등학교 거나 중학교 게 훨씬 날림으로 공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학생의 잘못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오게 된 이유는 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짰기 때문이죠. 그죠? 중간중간에 학생의 학습 방향을, 학습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진도만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좋은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학생의 학습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먼 진짜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 온 적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테스트가 또 기억에 남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에 왔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3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테스트 온 그날 저는 당연히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테스트를 했고 이 친구 손에는 정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께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친구의 중학교 1학년 성적도 뭐 이 친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엄청 낮았죠. 근데 이 친구도 여기는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는 등록을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이 학생이 정말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기초반이라도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학생이 반대했어요. 학생이 너무 확고하게 반대했다 이거죠. 이 학생이 반대한 이유는 내가 정석을 한번 보는 그 순간 중학교 아직도 기억나. 정석을 보는 그 순간 중학교권 자동으로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예전에 우리 그 캠프 많이 갔잖아요. 그때 그죠? 우리 지금 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죠? M 학교 강원도에 있는 M 학교에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방학 때마다 캠프가 있었죠. 뭐 캠프를 갔다 왔는데 갔더니만 자기 또래 학생들이 다 정석을 보고 있더라 이거죠. 자기 또래 대치동에서 온 학생들, 강남에서 온 학생들이 정석을 손에 들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정석을 보는 그 순간 중학수학이 뚫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설득을 못했어요. 엄마도. 이 학생은 아마 벌써 지금 한 25살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하여간 이때도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거는 뭐 엄마는 보내고 싶어 했으나 학생이 너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1번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중학교 1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은 그죠? 중학교 2학년 걸 공부하고 있든지 중학교 3학년 걸 공부하고 있든지 중학교 1학년 거 준비하고 있으면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계속 하면 될 거고 중2, 중3 거, 고등학교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생처럼 실제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대한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걸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 걸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고 2, 3학년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모든 학원에서 학생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실력에 맞지 않는 반에 넣어놓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로 전기값만 내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00% 학원을 믿고 사교육만 믿고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스트는 인근에 있는 테스트 결과를 좀 신뢰할 수 있는 학원에 가시던가 아니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홈테스트밖에 없으니까 홈테스트를 중학교 1학년 1학기 걸로 쳐보시면 뭐 그건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의심스러우시면 인근의 유명한 학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테스트 실력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테스트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1학년 1학기를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지금 예비 중1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이 진짜 중학교 1학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지금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8개월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려면 아직 8개월 남았으니까 충분하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은 꼭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쌓아 올라가면 되니까. 지금 제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당장 최상위권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스트 인근에 가서 한번 테스트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대구 지역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지역,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 그죠? 저쪽 달서구 쪽, 저 달성군도 아마 같은 지역으로 포함될 텐데, 대구 지역은 2022년 자유 학년제가 자유 학기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뭐 전국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인 중앙 정부의 분위기는 자유학년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 전국적인,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그죠, 교육부의 어떤 방향인 것 같은데, 일단 대구 지역은 어쨌든 뭐 지방자치에 의해서 교육청장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 9월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제가 공식적인 이제 꿈 탐색 자유학기, 꿈 키움 진로학기 운영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미래교육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테스트를 보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테스트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중 3학년 2학기까지는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자유학기제, 얘는 시험은 치는데 진로 탐색으로 사용하겠다.
진로학기.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학기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진로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중 2-1에서 3-1을 교육과정 몰입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생각하시는 게 중1이 너무 후딱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초등학교가 연장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훅 지나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시험을 치니까 아이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 사실 6학년에서 중1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험이 딱 부활되면 학생들이 조금 긴장을 더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그죠?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필고사가 없어지는 그 순간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지필고사가 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내 시험 성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공식이냐 아니냐. 가끔 어떤 학교에 공식 시험이 아니라 기말에 가짜 시험 칠 때 있거든요. 학생의 그냥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안 하더라고요. 왜? 공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식이라는 말, 중간기말, 공식 지필고사, 중간기말고사일 때만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95% 이상의 학생들. 99%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도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운영 계획을 인쇄했는데 이제 제가 화면에 띄울 텐데 거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지필평가가 실시되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정서적 부적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고, 중학교 1학년 학업 성취 도달 정도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싶다. 그래서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죠? 1학년 때 시험을 좀 쳐서 학생들이 학습을 2학년 때 시작되는 뭐 본격적인 그런 지필고사에 대응하는 능력을 1학기 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환경이 한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이 한번 변할 때 어떤 뭔가 학습에 관련된 거를 좀 변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죠? 그냥 교복만 바뀌어 입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도 거기에 좀 적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왜? 중학교 1학년 지필고사, 첫 지필고사 제가 여러 번 시즌 1, 2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첫 지필고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선행을 한 개도 안 했어도 중간고사 성적이 100점 받아버리면 그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 백날 해서 진도는 쭉 나가 있는데, 그죠? 선행은 진도는 쭉 나가 있는데 학교 성적 70점 받으면 그때부터 멘붕 옵니다. 선행을 계속 나갈 수도 없고, 그죠? 학교에 가면 쟤는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전 뭐지? 이런 이야기, 이런 눈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내년에 이제 시험 치게 되는 우리 대구 관할 지역, 대구 교육청 관할 지역에서는 정말 초등학생 6학년들은 지금 정말 중학교 1학년을 점검하고 내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게, 그죠? 잘 칠 수 있게 지금부터 학습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성적 잘 나오는 것만큼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는 없거든요.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그죠? 공부 안 했어도 나중에 정신 차리면 공부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물론 늦은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지켜보는 부모의 과정, 그 마음 자체가. 물론 완전히 비울 수 있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할 지역에 대한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 외에 대부분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 시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대한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그죠? 목표 성적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빨리 1학년 1학기에 대한 보완 학습을 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